Hi there everyone. 안녕하세요. 성송입니다. 생기초 스타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영어가 잘하는 그곳 생기초 스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긴 문장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함께 하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매우 진중했고 그리고 뜨거웠습니다. 문장이 길어진다는 절대 절명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진지하고도 중요한 얘기를 먼저 다뤘다면요. 오늘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더 가벼운 느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장이 길어지는 두 번째 이유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Base to the best 약속 잊지 않으셨죠? 자, 기초부터 탄탄하게 그리고 best를 향해서 함께 걷겠습니다. 성정의 스테이션과 함께 자 기초를 기적으로 만들었던 노하우를 이곳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는 복습은 생명이다. 자, 먼저 복습을 먼저 깔끔하게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먼저 선두로 놓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된다 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인데 거기에 동사까지 포함됐다 라고 해서 우리는 절이라고 부르죠. 구와 절에 대한 개념을 선제하셨다면 실제로 문장에서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하는데 그 중간에 딱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따단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를 제가 이렇게 세모로 표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실제로 이런 놀이기구 seesaw라고 아시죠? 그 seesaw의 원리처럼 양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균형을 맞춰주게 할 수 있는 그 받침대 역할을 하는 그 세모 이게 바로 접속사고요. 접속사라는 것이 절과 절을 연결한다. 따단 요 점에 여러분들 주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우리는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원리를 함께 했었습니다. 자 단순하게 이렇게 명사만 들어가는 명사 그 중에서도 이은 대명사라고 하죠. 대명사 그리고 루머 같은 명사 명사나 대명사 같은 걸 단순하게 단어라고 한다면 그 단어가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구. 그리고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인데 오마이갓 동사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절이라고 하죠. 즉 우리는 이 자리에 명사, 대명사 같은 정말 단어를 넣어도 좋고요.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구, 명사 구가 들어가도 좋고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절, 명사 절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사 절이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따라 들어간다? 접속사. 접속사가 같이 들어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말이죠. 자, 구가 되기 위해서는 두 단어 이상이 돼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덩어리면 구가 되고요. 거기에 동사를 더하면 절이 된다고요? 네, 절이 되기도 하지만 자체가 문장이 될 수도 있죠. 문장이 되면서 뭘 포함해야 된다? 동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 문장으로 들어갈 때는 문장이라고 안 하고 보통은 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절이 문장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럴 때는 이 절과 문장을 연결해주기 위한 뭐가 필요한 걸까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실게요. 단어가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라면 그때는 뭐가 되죠? 구가 되는 거고 구가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동사가 필요한데 그 동사를 포함한 문장이 남의 문장의 부분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절이 되면서 그 절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누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한 것이 문장이 커지는 원리죠. 결국은 그리하여 문장은 이렇게 커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문장이 쭉 커지는 원리 기억이 나실까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문장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명사구 또는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문장이 커지는 이유는 구와 절로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문장 좀 봐주세요. I met her yesterday. I met her on Saturday. I met her when I was on my way home. 이라는 문장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해당되는 문장 우선 먼저 동사가 누구죠? met her 라고 해서 동사 met 그리고 목적어 her까지 해서 이쪽이 동사 이쪽이 목적어입니다. 그럼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yesterday는 도대체 왜 있는 거죠? yesterday 나는 그녀를 만났다. 언제? 어제. 여기서 yesterday 같은 경우는 어제
정확히는 에. 어제에라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우리는 AD라고 표시를 하죠. 부사. 부사로 어제에 만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차피 부사라는 건 문장의 필수 요소 아니니까 It's okay.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기 아래쪽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I met her on Saturday. 난 토요일 날 그녀를 만났어. 역시나 met her 타동사의 목적어죠. 자, 그러면 Twain on Saturday. 얘가 뭐죠, 여러분들? 맞아요. 대답해 주세요. 부끄러워 말고. 전명구.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전명구입니다. 전치사의 명사가 합쳐졌다 해서 전명구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아까 좀 전처럼 얘가 문장이 꼭 필수적이지도 않은데 나타났잖아요. 문장에서 꼭 필수적이지도 않았는데 나타난 것을 방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부사라고 했잖아요. 얘도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여러분 부사구라고 부르시면 돼요. 왜 군데요?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부사구입니다. On Saturday, 부사구, 토요일에 라는 거죠. 되셨을까요? 앞에도 yesterday라고 해서 어제에라는 시간을 나타내줬고 이번에는 토요일에라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거니까 아까는 부사, 여기는 부사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훨씬 더 길어진 아래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met her. 나는 그녀를 만났어. When I was on my way home. 이 문장은 뭐죠? I was on my way home. 우리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눴던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On my way. 길에. 근데 home. 집으로. 자, 그러면 on my way. 즉, 여러분 이거 전명구 맞죠? 전명구. 내 길 위에. 근데 home은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부사로 집으로예요. 집으로. 그러면 집으로 오는 길, 집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터주셔도 좋아요. 집으로 향하는 길 이렇게 꾸며주면서 집으로 가는 나의 길 위에서 자, was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면 일형식인데 그럼 비동사가 일형식일 때는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있다, 존재하다. 오케이. 근데 과거 시제니까 있었다 또는 존재하다인데 여기는 존재했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죠. 이거 이제 시제 반영하기 전에 원형으로요. 그러면 있다, 존재하다. 해석은 집으로 가는 길 위에 내가 있을 때 난 그녀를 만났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신 부분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따단딴딴딴 뭐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네, 여러분. 여기가 문장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문장인데 문장 안에 들어간 문장을 그냥 문장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는 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무슨 절이라고 불러야 될까? 자, 보세요. 아까 어제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토요일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내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역할을 한다 해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부사절. 오케이? 이제 느낌 빡 오세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장은 여기까지만으로도 문장은 이미 완벽해요. 그죠? I met her. I met her. I met her. 3형식 문장으로 나는 그녀를 만났다? 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yesterday, 어제에, on Saturday, 토요일에, when I was on my way home, 집에 돌아온 길에 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더하는데 그 부사의 모양이 얘는 진짜 부사, 얘는 부사구, 얘는 부사절이 되는 거죠. 역시나 부사마저도 구도 되고 절도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서 생각해보면 명사가 명사구가 되고 명사절이 되는 원리와 부사가 부사구가 되고 부사절이 되는 원리가 똑같은 거죠. 오케이? 부사도 역시나 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구가 될 수 있고 또한 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 또는 절로 문장은 자꾸자꾸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맨 처음엔 어제에라는 단어, 부사 단어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그 단어가 2개 이상 뭉쳐지면서
자, on Saturday라는 부사구가 되었고요. 오케이. 자, 그 부사구 말고 I was on my way home. 이것만 따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 그냥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라고 부를 법한 얘를 사실은 이 큰 문장 안에 부분으로 들어갔다 하여서 이제는 문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문장 안에 들어간 문장은 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절. 근데 그 절로서 무슨 역할을 해요?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문장은 이렇게 자꾸자꾸 확장됩니다. 지난 시간에 명사절보다는 여러분들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신다면 영어의 감각이 탁월하신 겁니다. 실제로 명사절이 제일로 헷갈리고 혼돈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먼저 보여드렸고 그것을 해내신 여러분들이 지금 6번째 날 저랑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 부사절도 명사절과 같은 원리. 하지만 자 뒤로 그냥 툭툭툭 붙기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운 느낌으로 부사절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장은 구와 절 단위로 길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을 부사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사절의 원리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자, 해당 문장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해당 문장 I knew the fact. 이 문장 먼저 분석해 보실게요. 자, 동사는 knew, the fact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knew라는 동사는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 the fact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문장, 이것만으로 족하죠. 자, 완벽한 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완벽한 거, 완벽한 거, 완벽한 거 원으로 표현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말짱하게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써줄 필요가 없으세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이걸로 문장이 충분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문장에다가 추가적인 이야기를 더 넣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I knew the fact. 나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 금요일 알았어요. On Friday. 이런 걸 제가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추가한 이 구를 우리는 전명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전명구라는 것이 필수예요, 비필수예요? 비필수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없어도 상관없는 이 전명구는 문장에 그럼 왜 들어가느냐? 금요일에 라는 시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추가된 거죠.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을 시간의 역할을 하는 부사 역할이라고 해서 부사구라고 부르는 거죠. 시간의 부사구, 시간의 구라고 부르실 수 있는데요. 부사가 그렇습니다. 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문장을 이쁘게 수식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부사구라고 부릅니다. 자, 문장을 이쁘게 만들어주는 것을 부사구라고 부른다. 결국은 부사의 숙명이 그래요. 문장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파란 공 뒤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부사라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부사구가 올 수도 있고 부사절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저는 부사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해당되는 문장, 완벽한 문장인데 나 그 사실 알았다? 이후에 알았잖아. 그가 나에게 말해준 이후에 라고 해서 여기 그가 나에게 말하다 라는 이 문장, 여기 분홍색 문장을 추가적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접속사가 왔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죠. 즉,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추가적으로 왔다? 부사 역할이죠. 그런데 그 부사 역할에 동사까지 포함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부사 자리에 온 철,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부사절. 자, 그렇다면 해당되는 문장에서 얘가 바로 부사절.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얘를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사절이요. 그런데 종속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아니, 이건 뭔가? 선생님 아까 부사절이라면서요. 네, 종속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여러분 지금 방금 하셨던 부사절,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명사절까지 해서 종속절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두 가지, 명사절과 부사절. 즉 부사의 자리에 들어오면 부사절, 명사의 자리에 들어오면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늘의 주제는 비교적 가벼운 부사절.
문장은 말장이 끝났는데 추가로 더 온다라고 해서 부사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완벽한 문장 뒤에 오는 부사절, 완벽한 문장 뒤에 오는 부사절, 이렇게 부사절이 되는 거죠. 부사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말짱한 파란 문장과 말짱한 분홍 문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에 서로가 어울리는 접속사를 넣어주시게 되는데요. 그 연습 저랑 같이 3건, 아주 중요한 3건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말짱한 문장과 말짱한 문장을 연결한다. 자, 그리고 이 추가된 부분은 문장에서 꼭 필수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종속절 중에 하나인 부사절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그 부사절들의 예시, 가장 중요한 best of best. 여기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그냥 문장 하나입니다. 이 말짱한 문장이 말이죠. 여기로 마침표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기차는 이미 출발했다. 그들은 매우 행복하다. 그녀는 그녀의 여동생을 돌본다. 말짱해요. 그런데 그 말짱한 문장을 또 다른 말짱한 문장들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뭐가 필요할까요? 네,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이 접속사를 지금부터 저랑 함께 넣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런 접속사들은요. 문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 이렇게 문장이 마감이 돼도 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데 추가적으로 왔기 때문에 부사 자리에 들어온 절, 부사절이라고 부른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부사 자리에 들어온 절, 부사절입니다. 해당 부사절, 여기는요. 기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내가 역에 도착했다. 두 개를 연결하면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 괜찮으세요? 자, 그 기차는 이미 출발했다라고 해서 뭐뭐 했었을 때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어지는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매우 행복합니다. 그들이 경기에서 이겼을 때 아니면 이겼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겼기 때문에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발생한 거니까 확실하게 원인은 이겼기 때문에 because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녀는 그녀의 여자 형제를 돌봤습니다. 그녀가 오직 10살일 때 10살이기 때문에 10살일지라도 어느 게 어울리세요? 10살일 때 돌봤다. 10살이기 때문에 돌봤다. 10살일지라도 돌봤다. best 골라주세요. 10살일지라도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에서 no가 들어갑니다. 보통 10살이면 지하가름도 하기 어려운데 어쩌면 그렇게 지동생을 살뜰하게 챙기더라. 10살일지라도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 no가 이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보신 이 문장들은 노란 선 이후의 문장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문장을 좀 더 풍성하게 수식해 주기 위해서 온 절이라 하야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라 하여 부사절이라 합니다. 부사절인 거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 when은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절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거는 뭐뭐였기 때문이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한자라서. 이거는 일지라도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냥 한자로 우리 문제집에서는 양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일지라도라는 뜻만으로도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으니까 이런 멘트에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시간을 나타내주는, 이유를 나타내주는, 일지라도를 나타내주는 각각의 접속사 이후의 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싹 지우고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절,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절, 일지라도를 나타내는 접속사 절은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 문장 끝에 추가적으로 왔다 하여 부사 자리에 들어오는 절이라 하여 부사절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꼭 부사절의 특징은 필수가 아니다.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자꾸 비교하고 싶은 개념이 생각나지 않아요? 부사절과 같이 비교해야 되는 개념? 명사절? 그래서 명사절 지난 시간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 부사절과 명사절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명사절이 만드는 원리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 자리에 절이 온다. 다음 것은 명사 자리에 절이 온다. 완벽한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우리는 원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끝으로 더 붙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사실을 몰라. 그 사실이 뭔데? 그 사실 말이야. 그 사실은 그게 틀렸다는 거야. 라고 해서 이 팩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 팩트가 바로 이거니까 얘를 이렇게 밀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안으로 차고 들어가면 명사 자리를 했다라고 해서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즉 이렇게 명사 자리에 차고 들어가는 걸 명사절. 문장 안에 절이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접속사. 그럼 이 접속사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얘가 문장에서 주절의 역할을 한다면 얘는 명사절, 명사절. 근데 왜 종속절이라고? 종속절의 종류가 두 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종속절, 첫 번째는 이렇게 문장 안에 명사의 역할을 한다. 하야, 명사절. 문장의 끄트머리에 붙어서 선택의 역할을, 즉 문장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부사절. 즉 종속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문장 안에 이렇게 차고 들어가는 걸 명사절. 문장에 추가적인 내용을 더 끝에다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 부사절이라고 불러서 명사절과 부사절 크게 두 가지로 준비가 되는 거죠. 자,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다음 컷에서는 명사절과 부사절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절은 문장의 필수 요소에 이렇게 안으로 차고 들어가는 것이 명사절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다 라고 해서 목적어절이라고 부르셔도 무방합니다. 자, 실제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말짱한 문장에 안쪽에 차고 들어갑니다. 그런 안쪽에 차고 들어가는 이 분홍색 문장을 위해서 접속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말짱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말짱한 문장 끝에 또 다른 문장이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깥쪽에 추가적으로 연결된 이 부분,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차고 들어간 이 부분, 둘 다 종속절입니다. 둘 다 종속절인데 안으로 차고 들어갔다 하야 명사절, 그리고 바깥쪽에 추가적인 정보를 준다 하야 부사절이라고 각각 부르게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명사절, 종속절 중에 하나인 명사절, 그리고 종속절 중에 하나인 뭐에 해당될까요? 부사절. 종속절 중에 하나 부사절, 자, 종속절 중에 하나 명사절, 종속절 중에 하나 명사절, 자, 우리가 종속절 중에 하나 부사절, 이렇게 각각 문장은 확장됩니다. 가장 큰 차이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부사절은 이 부분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이 부분을 빼버린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문장에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를 가지고 문장의 끝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부분을 빼버리게 되면 이 문장 구멍이 크게 나죠. 명사절은 이 부분을 빼버리고 나면 문장이 바보가 됩니다. 명사절은 뺄 수가 없습니다. 문장을 빼버리면 비문이 됩니다. 비정상적인 문장이에요. 그래서 명사절은 문장의 필수인 거고요. 부사절은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리고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접속사 이외의 이 부분, 접속사 이외의 이 부분을 둘 다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부른다. 종속절이라고 부른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속절이라고 부르는 명사절과 부사절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문장에서 큰일을 해내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왜?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를 다 파악하신 거예요. 이 상태로 문장은 길어집니다. 길어집니다. 이렇게요. 이게 여러분들 벌써 우리가 지금 6일째 만나고 있잖아요. 그 6일 만에 여러분이 만든 쾌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짧은 문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문장이 이렇게나 길고 풍성해졌어요. 그걸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대단하세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잘했다고 정말 축하드리고 싶고 어떻게 옆에 계시면 한번 좀 이렇게 너무 잘하셨어요. 이걸 여기까지 들으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문장에 적용해 보셔야 되겠죠.
자, 문장에서 접속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접속사를 찾고 그 접속사 앞뒤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접속사 첫 번째 문장에서 누굴까요? when입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선 접속사 누굴까요? do입니다. 좋아요. 자, 세 번째 문장에선 접속사 누굴까요? because. 좋습니다. 자, 29번 문장에서는 뭐가 접속사일까요? 역시나 because.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30번 접속사, 아이고, 이 30번 접속사는 여기 대신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노란색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것 전체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앞에 있는 것 전체는, 자, 요거를 우리는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종속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종속절입니다. 자, 절이니까 여러분, 절이니까요. 이것도 절이고 이것도 절이니까 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동사 찾을게요. She said nothing. 동사 누구죠? said. 잘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nothing이라는 목적어 있으니까 said는 타동사. 잘하셨어요. 계속해서 배운 것들을 누적해서 체크해보고 만져보고 건드리겠습니다. said 타동사. 오케이. She said nothing. 자,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 she came back에서는 동사 누굴까요? came입니다. 예, came이고, 자, 그러면 이 동사와 이 동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when이 있구나. 좋았어.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She said nothing.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She came back. 그녀가 돌아왔었을 때. 때라는 의미이네요. 그죠? 때라는 의미에서, 자, she said nothing.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었을 때.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부사절일까요? 명사절일까요? 고민? 부사절, 명사절. 여러분, 이 문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아예 우리가 빼버린다고 해봅시다. 이 부분을 싹 빼도 문장이 she said nothing 되죠? 그러면 이 문장은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종속절 중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부사절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when he came back 없어도 상관없는 문장 부사절. 그 중에서도 뭐뭐 할 때라는 뜻에서 시간을 나타낸다고 해서 시간의 부사절 또는 시간절이라고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어지는 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He came back alone. 그는 홀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어릴, 누가 뭐죠? 일지라도. 그러면 자, 요 뒤에가 종속절인데 종속절 뒤에 동사 was. 자, 그러면 주절의 동사는 누굴까요? came. 그러면 came이라는 완전 자동사가 와서 she came back home. She came back alone. 그녀는 다시 돌아왔다. 이거 back은 부사예요, 여러분들. 그녀는 다시 돌아왔다. alone. 홀로 그녀는 다시 돌아왔다. 그가 어릴지라도. 그녀가 아니라 그네요. 그가 홀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어릴지라도. 역시나 여기서 was는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 기억납니까?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 뭐뭐한 상태이다. 어떤 상태예요? 어린 상태. 그녀는 어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어린 상태일지라도 홀로 돌아왔다. 네, 이런 문장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없더라도 이 문장은 이거 자체로 완벽하니까 얘는 종속절의 부사절.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 양보라는 말을 쓰는데 양보라는 말보다 그냥 일지라도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일지라도 절이구나. 네, 그러면 충분합니다. 자, 그가 어릴지라도 그는 홀로 돌아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에는요. 자, because 뒤에 종속절의 동사는 was이고요. 자, I was sad의 주절의 동사는 was입니다. 되셨을까요? I was sad. 난 슬퍼. 뭐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화가 났기 때문에 난 슬퍼. 이런 문장입니다. 해당되는 문장에서 지금 보셨을 때 이 was는 뒤에 sad가 왔으니까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로 뭐뭐한 상태이다. 어떤 상태래요, 여러분? 나는 슬픈 상태이다. 뭐? 엄마가 나한테 화를 냈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여기 was도 뭐뭐한 상태이다. 자, 여기 and me는 전명구고요.
여기 angry가 보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 sad도 보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난 너무 슬퍼. 왜냐면 내 엄마가 나에게 화를 냈기 때문에 라는 뜻에서 지금 because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문장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왔다라고 해서 종속절 중에서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부사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유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이유를 나타낸 절, 이유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I was sad because my mom was angry at me. 난 너무 슬퍼. 우리 엄마가 나에게 화를 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유를 나타내는 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아래도 마찬가지죠. He can buy it. 그는 그것을 사지 못했습니다. 조동사니까 빼고 buy it. 자, 목적어를 가져있는 동사니까 요거는 삼형식 타동사고요. 못 삽니다. He was no money. He has no money. 그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동사고요. 목적으로 no money를 가지고 있다는 건 돈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해당되는 문장에서 앞에 있는 동사를 포함한 절과 동사를 포함한 절을 연결해주는 because, 즉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역시나 이 부분이 없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똑같이 얘도 종속절이고요. 종속절 중에서도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건 부사절이고요. 부사절 중에서도 이것은 이유를 나타내니까 이유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문장은 이거는 부사 얘기가 아니네. 네네네네네네. 오, 기억하셨어요? He thinks he can do it. He thinks 그는 생각합니다.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장 보세요. 여기 think라고 나와 있어요. think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can do it에서 do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접속사 that이 왔죠. 하지만 아까랑 다른 부분은 바로 뭐냐면 think라는 동사가 타동사예요. He think that.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I can do it. 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러분 이 자리만큼은 이 동사의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원래 여러분 목적어는 뭐라고 했었죠? 문장에서 명사 자리죠. 즉 얘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해서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그 명사절도 종속절의 일종이기 때문에 종속절 중에 명사절, 그 중에서도 목적어의 역할을 해서 종속절 중에 명사절 그리고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생략해도 될까요? 큰일 나죠. 이 부분을 쫙 하고 우리가 빼버리면 난리 나요. 왜? 이걸 빡 하고 빼버리면 think는 빡 하고 목적어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목적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문장은 목적어가 he can do it 이기 때문에 생략하면 안 되는 무슨 절? 종속절의 명사절의 목적어절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 좀 진지해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명사절과 부사절을 따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문장들은 다 부사절만 갖고 어떤 문장은 다 명사절만 가질까요?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장은 지금까지 명사절 또는 부사절로 길어졌던 걸까요? No! 명사절 또는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 그리고 부사절이었습니다. 해당되는 문장 함께 보실게요. 여기 문장이 더 추가됐습니다. 보이세요? 자, he is young 이라는 문장이 추가되기 위해서 한 번 더 접속사가 출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리다 라는 뜻에서 여기서도 동사 is가 추가된 거죠. Oh my god. 지금 여기는 종속절이 명사절의 목적어 역할인 거고 여기는 지금 he is young. 그는 어릴지라도 지라도라는 건 아까 종속절의 부사절의 일지라도라고 아까 했는데 일지라도절이라고 했는데 일지라도절. 그러면 이 문장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명사절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사절이란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실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명사절 또는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 그리고 부사절도 한꺼번에 한 문장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세상에 명사절과 부사절만 각각 한 번씩만 no. 한꺼번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긴 문장을 볼 때마다
손대기가 어려웠던 거고 그리고 문장을 분석하고 나서도 아쉬웠던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저희 생기초 스타터에서는 단순하게 간단하고 쉬운 내용들만을 짚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베이스부터 다져서 베스트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만 하는 것들을 중요하고도 필수적이고도 이 시점에서 피해가지 말아야 될 것을 당당하게 맞서서 다루겠습니다. 이게 바로 종속절에 해당되는 명사절, 이게 바로 종속절에 해당되는 부사절, 그것이 한꺼번에 문장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한꺼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생명이다. Day 6. 절과 절은 접속사로 연결합니다. 자, 그런데 접속사가 이끄는 절에서 그 종속절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목보의 역할을 하면서 문장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생략이 불가한 절입니다. 그에 반해서 종속절의 부사절은요. 이유, 조건, 양보 등을 이끌며 항상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긴 문장을 지금까지 다뤄왔다.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데이 6 오늘 충분히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데이 7부터는 여러분 한 꼭지가 정리가 되면서 정말 중요한 걸 먼저 하셨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S 붙이는 방법, 축약형, 발음 기호 이런 것들까지 싹 다 정리하는 두 번째 스테이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생기초 스타터의 성정혜였습니다.